여러분, 거울 앞에 서면 어떤 생각하세요? 매일 아침 마주하는 내 얼굴 보면서, 오늘은 립스틱을 좀 더 진하게 발라볼까? 아니면 어젯밤에 피곤한 흔적을 살짝 가려야 하나? 뭐 이런 고민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그 모든 행동 밑에는요, 어쩌면 이런 질문이 숨어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의 나는 대체 어떤 모습으로 보이고 싶은 걸까? 우리는 보통 화장이라고 하면 뭐 최신 유행이나 SNS 속 인플루언서를 떠올리잖아요. 근데 사실 이 거울 앞의 의식은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의 마지막 장일 뿐이랍니다. 그럼 그 첫 장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시작을 딱 한 단어로 정리하려고 하죠. 바로 허영심. 그냥 예뻐 보이고 싶은 욕심? 그게 전부라고 말이에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건 단순히 예뻐 보이고 싶은 허영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요, 어떻게든 생존하고, 소속되고, 또 사랑하면서 살아남으려 했던 바로 우리 모두, 인간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지금부터 저랑 같이 아주 깊은 시간의 강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시죠. 인류가 동굴벽에 처음으로 손도장을 쾅 찍었을 때부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색과 그림으로 나 자신을 세상에 표현하는 법을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예쁘다라는 말로는 다 담을 수 없는 훨씬 더 절박하고 강력한 의미가 화장 안에 숨어 있었던 거죠. 그건 때로는 뜨거운 태양이나 보이지 않는 악령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주술적인 방패 같은 거였고요. 또 하늘의 신들에게 보내는 간절한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이 표식을 한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끈끈한 약속이었고 말 한마디 없이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외치는 가장 원초적인 언어였던 거죠. 자, 이제 이야기의 첫 페이지를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무대는 바로 신화와 역사가 뒤섞인 고대 이집트, 그리스, 그리고 로마입니다. 이 시대의 얼굴은 신과 자연, 그리고 사회와 소통하는 가장 중요한 캔버스였어요. 여기서 진짜 재밌는 점이 뭐냐면요. 고대 이집트랑 그리스가 아름다움을 보는 관점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였다는 거예요. 먼저 5,000년 전 이집트를 한번 볼까요? 파라오부터 일반 사람들까지 남녀 가릴 것 없이 콜이라는 검은 안료로 눈가를 아주 짙고 어둡게 칠했어요. 여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는 태양신 라에게 더 가까이 가려는 영적인 의미, 또 하나는 사막의 모래바람이나 벌레로부터 눈을 보호하려는 아주 현실적인 이유였죠. 자, 반면에 에게해의 햇살을 듬뿍 받은 그리스는 어땠을까요? 이 사람들은 생각이 완전 달랐어요. 최고의 아름다움은 잘 가꿔진 건강한 몸, 바로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막 인위적으로 꾸미기보다는 꿀로 피부에 광을 내고 빨간 베리즙으로 뺨에 살짝 생기를 주는 정도? 그게 다였던 거죠. 자, 그럼 이번엔 거대한 제국, 로마로 한번 가볼까요? 로마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지위였습니다. 로마 귀부인들한테 새하얀 피부는 그냥 예쁜 걸 넘어서는 의미였어요. 나는 저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힘들게 일하지 않는 사람이야 라는 걸 온몸으로 보여주는 뭐랄까 살아있는 신분증 같은 거였죠. 그런데 말이죠. 그 눈부시게 하얀 피부 뒤에는 아주 치명적인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납이었어요. 피부를 하얗게 보이려고 이 독성 물질을 매일같이 얼굴에 바른 거예요. 그 대가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피부는 썩어 문드러지고 몸은 서서히 병들어갔죠. 아름다움을 위한 이 위험한 거래는 이렇게나 오래전부터 시작됐던 겁니다.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세상은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어요. 이때부터 화장은 정말 천국과 지옥을 오가게 됩니다. 어떨 땐 신의 저주를 받은 것처럼 여겨지다가 또 어떨 땐 왕의 특권이 되기도 하는 아주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시작하죠. 신이 모든 것의 중심이었던 중세 유럽에서는 얼굴을 꾸미는 건 신을 속이는 죄악이나 다름없었어요. 순수한 영혼은 꾸미지 않은 얼굴에서 나온다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인간이 다시 중심이 되는 르네상스 시대가 오자 억눌려 있던 욕망이 그야말로 폭발합니다. 그 중심에 바로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있었죠. 그녀의 창백할 정도로 하얀 피부와 새빨간 입술은 곧 신이 내린 권력의 상징이었어요. 하지만 이 화려함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엄격한 도덕을 강조했던 빅토리아 시대가 오자 화장은 다시 상스러운 것으로 낙인 찍혀서 깊은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립니다. 상스럽다.
빅토리아 여왕의 이 한마디는 화장에 대한 사형 승고나 마찬가지였어요. 품위에 있는 여성이라면 감히 얼굴에 분칠을 할 수 없었죠. 화장은 무대 위 배우나 밤거리 여성들이나 하는 것이라는 아주 차가운 시선이 사회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예뻐지고 싶은 욕망을 어떻게 법으로 막겠어요? 여성들은 마치 비밀 요원처럼 아주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안 볼 때 슬쩍 뺨을 꼬집어서 자연스러운 혈색을 만들고 입술을 지그시 깨물어서 붉은기가 돌게 한 뒤에 전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하는 순진한 표정을 짓는 거죠. 이게 바로 빅토리아 시대의 비밀 화장법이었어요. 보세요. 화장은 언제나 그 시대의 금기와 욕망이 가장 치열하게 맞붙는 전쟁터였던 셈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걸 뒤바꿔 놓을 20세기의 막이 오릅니다. 이제 화장은 더 이상 소수의만의 특권도 몰래 해야 하는 비밀스러운 욕망도 아니게 돼요. 바로 1900년대, 이 시대를 기점으로 정말 거대한 혁명이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꾼 열쇠는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공장입니다. 예전엔 귀족들만 쓸 수 있었던 화장품이 대량으로 생산되면서 이제 평범한 사람들의 화장대 위에도 오를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 바로 영화입니다. 스크린이라는 아주 강력하고 새로운 거울이 탄생한 거예요. 어두운 극장 안 음막 위에서 반짝이는 여배우들의 얼굴은 새로운 시대의 아이콘이 됐죠. 특히 1920년대 낡은 관습은 다 집어던진 신여성 플래퍼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의 짙은 스모키 화장과 피처럼 붉은 입술은 그냥 예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나는 더 이상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야 라고 세상에 외치는 아주 짜릿한 자유의 선언이었던 거죠. 그 후로 얼굴은 그 시대를 보여주는 깃발이 됩니다. 1950년대에는 마릴린 먼로처럼 모든 게 완벽하게 계산된 할리우드 글래머 스타일이 유행했고요. 60년대에는 기성세대에 저항하면서 마치 우주를 담은 듯한 파격적인 색을 쓴 청년 문화가 등장했죠. 그리고 70년대에는 사회를 향한 분노를 드러낸 검고 거친 펑크까지. 여러분의 얼굴이 곧 여러분이 어떤 음악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려주는 가장 확실한 신호가 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우리는 스마트폰이라는 손안의 거울을 통해서 전 세계와 실시간으로 연결된 시대를 살고 있죠. 아름다움은 바로 이런 거야 라고 정해놨던 과거의 규칙들은 이제 모두 무너지고 있어요. 이제 화장은 성별, 인종, 나이를 다 뛰어넘어서 오직 나 자신을 표현하는 가장 자유로운 예술이 되었습니다. 단점을 감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의 개성을 드러내는 즐거운 놀이가 된 거죠. 자, 이 5000년의 긴 여행 끝에서 우리가 알게 된 진실은 뭘까요? 바로 화장은 그 시대를 가장 정직하게 비추는 거울이라는 겁니다. 사회가 억압적일 땐 화장도 숨어버렸고 자유의 바람이 불 땐 화장이 거리로 뛰쳐나와 춤을 췄어요. 화장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때로는 방패가, 때로는 깃발이 되어서 항상 인간과 함께 온 거죠. 하지만 역사가 기록한 그 어떤 화려한 화장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지금 거울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의 얼굴이에요. 화장을 하든 안 하든 그 얼굴에는 여러분만이 살아온 시간과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으니까요. 화장품은 그 이야기를 더 빛나게 해줄 물감이나 붓 같은 거예요. 이미 여러분 안에 존재하는 그 특별한 아름다움을 세상에 보여주는 도구일 뿐이죠. 자, 이제 다시 한번 거울을 보세요. 오늘의 당신은 세상에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으신가요?